예, 저도 뭐 지난번에 213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뭐 그거는 우리 상당히 상반기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뭐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를 볼 때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상반기가 특히 어렵고 23년은 괜찮다. 그럼 혹시 요즘에 그 유튜브 이제 댓글을 보면은 2000선 무조건 깨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좀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000선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게 추가적으로 반영될 만한 주가 하락은 없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서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기업 실적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제 기울기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급으로까지 확산되면 일시적인 코스피 하락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경기 침체로 지금 가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교수님 혹시? 예, 저도 뭐 지난번에 213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뭐 그거는 우리 상당히 상반기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뭐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단지 그 예상적인 충격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예, 그게 뭐 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대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사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비정상적인 것만 제외하면은 예, 저는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중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요거 세 가지인데 혹시 이 세 가지도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도체, 2차전지, 그 IT 플랫폼 할 것 없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갈 만한 산업 섹터인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장기 투자하시는 데는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23년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고작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 전체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100%가 되려면 아직까지 고지에 달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시장 혹은 배터리 시장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유망할 것인지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떨어질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23년은 그렇게 이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반영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 자동차 수요 자체가 줄어요.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수요 자체가 줄어요. 물론 자동차 수요가 주는 과정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겠죠. 그 지표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자동차 수요가 줄고 또 가전제품이나 각종 내구재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특히 23년 1, 2분기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경제를 볼 때 상저하고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상반기가 특히 어렵고 23년은 괜찮다. 글로벌 기관들도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IMF 총재께서 세계 주요국 중에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처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1월 달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먼저 넌지시 가이던스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소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 권역에서의 신산업 투자라든가 특히 내구재 수요가 크게 꺾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국면이 23년 내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선행에서 23년 1, 2분기까지는 그런 영역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겠다. 오히려 더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주가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거의 방향이 같다.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뭐 빠르면 1,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차전지 예, 장기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가 추세죠. 예, 근데 커다란 추세에서 지금 경기가 침체 온다,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예,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실제로 자동차 수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장기 성장 과정에서 진통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2차전지 주식은 좀 사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뭐 플랫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죠. 예, 그런데 예, 제가 그 네이버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 이거 보니까요.
작년보다 올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익도 다 작년보다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네이버는 올해도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예, 경기에 덜 민감한 종목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 주가가 한때가 48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48만 원은 뭐 지나치게 좀 가대평가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번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그냥 한마디로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고 있다. 트랜스포트 사회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큰 추세상에서 이건 변하지 않은 추세일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주식이 이런 추세를 강조해야죠.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지나치게 떨어지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은 뭐 지금 주가가 재평가됐다. 뭐 서서히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하고 조금의 차이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좀 차이인 것 같고요. 뭐 1분기에 사시나 2분기에 사시나 그 차이는 뭐 크게 없다 그러시면 시점 구분은 좀 덜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구재적 성격의 그 섹터 이런 영역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이 크게 부상할 때 시장이 금리 인하 이제 곧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23년 중반쯤에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크게 본격화될 때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히 기대해 하면서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대거 몰릴 때 그때는 또 그런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질 때도 그런 영역을 먼저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런 영역을 집중적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성격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점을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나가는 시점을 2분기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교수님 조금 더 앞당겨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행간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투자라는 거는 늘 그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리스크하고 적정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0년, 2021년에는 제가 평가하는 명목 GDP 이런 여러 경제 변수에서 주가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우리 주가가 이런 거시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형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적정 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목 GDP로 측정하면 지금 적정 주가가 3,000이 넘어요. 그런데 최근에 2,150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추세 밑으로 떨어진 거죠. 시간이 가면은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추세에 접근해 갈 것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주가 3,000 시대에 정말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장을 지금 일부 분들이 좀 떠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런 때고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